퇴사 이유, 이거 너무나 힘들죠. 제가 오늘 생존 꿀팁을 바로 드려볼게요. 자, 1000개 이상의 제가 답변을 좀 들어보고 피드백을 우리 생존이들하고 주고받았던 그 내용과 경험적인 클래스와 모의 면접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한 생존이들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를 봤던 방법을 전달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꼭 이렇게 관점을 전환하셔서 퇴사 사유 답변 한번 구성을 해보세요. 퇴사 이유를 이야기할 때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불합격자들은요, 대부분 이 퇴사 이유를 이야기할 때 과거의 시점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반면에 합격자들은요, 미래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차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얘기를 끝까지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어떤 차이인지 아실 수 있어요. 면접관이 알고 싶은 건요, 생존이가 진짜 왜 퇴사했어? 진짜 솔직한 이유를 얘기해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생존이가 우리 회사에 다시 들어와서 얘 또 나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잘 버틸 수 있는 거 맞아? 우리 산업과 우리 기업의 로열티가 진짜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인 거죠. 근데 이 질문이 어려운 거 사실 이런 거 아닐까요? 나의 진심을 이야기하면 약간 좀 불평처럼 들려. 그렇죠? 그리고 포장을 좀 하려고 하면 내 스스로 약간 오글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퇴사 사유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정답만을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답도 없어요. 그럼 뭐를 해야 되냐면 방향성을 보여줘야 돼요. 퇴사 이후에는 정답이 없다니까요. Y나 구조로만 생각해서 그 구조로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이 질문만 들으면 속으로 사실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거 왜 물어봐? 퇴사한 이유 뻔하지 뭐. 급여도 낮았고, 일은 많았고, 그 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이런 내 속마음을 면접장에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불합격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간혹 면접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너무 솔직하게 하는 생존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생존 꿀팁은 이 답변에 100% 정답 없어요. 하지만 정답처럼 들리는 구조는 있다. 이게 바로 Y, 나, 그리고 쿠션 법칙, 배날 법칙, T포인트다. 이걸 그냥 다 한 번에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생각나는 한번 사례를 한번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먼저 약간 조금은 아쉬운 사례. 한 생존이가 이제 중소기업 1년 차로 이제 면접을 딱 보러 간 거예요. 얼마나 내가 이직을 하고 싶겠어요. 중소기업에서 1년 있다가 나름대로 이제 목표가 생겨서 면접장에 갔는데 면접관 분이 또 이렇게 퇴사 사유를 물어본 거죠. 왜 퇴사하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생존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실 제가 이전 팀장님과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조금 너무 작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만약에 면접관 분이 들으면 속마음 어떨까요? 야, 뭐 우리 회사도 다르지 않아. 얘 말하는 거 보니까 또 나가겠네. 사실 좀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이거 면접관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 친구를 계속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성과에 비해서 제가 보상이 작았고요. 대표님과의 소통도 좀 힘들었고요. 이런 건요, 여러분, 솔직한 그냥 일기예요, 일기. 회사에 대한 불만의 중심적인 판단만 들어간 거라고요. 결과는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격을 할 수도 있지만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 정도까지 답변을 하는 생존이들은 없겠죠. 만약에 있다면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반면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 생존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속마음은 이전 생존이와 별로 다를 게 없었죠. 결국 나의 어떠한 행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연봉이든 회사 복지든 나의 미래든, 그쵸? 그런데 이게 면접장이기 때문에 포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친구의 답변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중소기업에서 B2B 영업을 하면서 클라이언트와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는 구조가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관계를 오래 이어가고 브랜드를 누군가에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설계하는 일에 더 큰 의미를 느끼게 되었고, 땡땡 기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이 친구는요, 회사 탓이 아니라요, 일을 하면서 느낀 나만의 Y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브랜드 전략과 고객 맞춤 솔루션을 제안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고, 그걸 더 잘 배우고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이 땡땡 기업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과거, 배운 점, 미래, 이게 바로 Y 나의 구조고요. 이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미래의 지향적 관점이에요. 여러분, 신기한 건요, 분명히 퇴사 사유를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이 생존의 답변은요, 미래의 지향적인 관점으로 지원 동기와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오늘 생존 꿀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퇴사 사유를 누군가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랬어요 라고 하는 과거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계속 검증이 들어올 거다. 하지만 지금처럼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내가 뭔가 좀 더 성장하고 회사에서 뭘 해보고 싶고 어떠한 것들을 이루고 싶어서 이 회사에 지원했다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은 더 들리는 회사 답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꿀팁을 드리면, 이제 쿠션 법칙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잘 적용을 하면 좋아요.
이 쿠션 법칙은 뭐예요?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이런 멘트들이죠. 퇴사 사유라는 거는 이전 직장에 사실 불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알아요, 면접관 분들도. 이전 직장에서 사실 감사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고객과 직접 현장에서 약 2,000분과 소통하면서 현장에 어떤 걸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멘트 하나를 넣어주면 살짝 포장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친구가 그냥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지금 우리 회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디벨롭하고 뭔가 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해보고 싶어서 우리 회사도 지원했구나 라는 걸 또 생각할 수 있고요. 항상 강조하는 배날 법칙도 적용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해보면요, 퇴사 이유는요, 너무 솔직한 진짜 이유는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진심에서 나온 구조를 말하면 합격의 가능성은 올라갑니다. 회사를 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만의 Y를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 경험 속에 의미를 찾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회사에서의 방향성, 즉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저는 뭘 어떻게 왜 하고 싶어요 라는 거를 이야기해 주시면은 분명히 면접관 분들 입장에서는 퇴사 사유를 물었지만 이 생존이의 태도, 미래지향적인 관점, 지원 동기 등이 자연스럽게 티핀 법칙으로 유도되기 때문에 로열티가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많은 생존이들이 왜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계속 불합격을 받게 돼요. 그런데 한번 합격을 하게 되면요, 그 이유가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돼요. 면접에 정답은 없습니다. 진짜 생존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답변을 만들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생존하세요.